따르릉, 따르릉. 새벽 4시 30분 알람 소리가 작은 방을 채웁니다. 김철수 씨는 이제 익숙해질 대로 익숙해진 손놀림으로 알람을 끕니다. 65세가 된 오늘 그에게는 특별한 날입니다. 공장에서의 마지막 근무일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사연 들으시기 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철수 씨는 거울 속 자신을 바라봅니다. 주름진 얼굴, 거칠어진 손, 굽은 허리. 하지만 그의 눈빛만큼은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43년이나 다녔구나. 혼잣말이 새어나옵니다. 22살에 들어간 이 공장에서 그는 청춘을 바쳤고 두 아들을 키워냈습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건 큰아들이 초등학교 3학년, 작은아들이 유치원생일 때였습니다. 갑작스러운 교통사고였죠. 그날 이후 김철수 씨의 삶은 오직 하나, 두 아들을 제대로 키우는 것이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아이들 도시락을 싸고 공장에서 야근을 하고 주말에는 아르바이트까지 했습니다. 아빠, 학원비가 부족해요. 아빠, 대학 등록금이. 그때마다 그는 걱정 마라. 아빠가 다 해결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해냈습니다. 큰아들 민수는 서울대 공대를 나와 박사학위까지 받았고 작은아들 민준이도 연세대를 졸업하고 박사가 되었습니다. 마지막 출근길 공장 정문을 지나며 동료들이 그를 반깁니다. 철수 형님, 오늘로 끝이시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점심시간 동료들이 준비한 작은 송별회가 열렸습니다. 형님, 이제 뭐 하실 겁니까? 글쎄, 집에서 좀 쉬다가 텃밭이나 가꿔볼까 싶네. 퇴근길, 그는 문득 편의점에 들렀습니다. 아저씨, 로또 한 장만 주세요. 평생 도박이라곤 해본 적 없는 그였지만 마지막 날이니 기념으로 한 번쯤은 괜찮겠다 싶었습니다. 자동으로 뽑힌 번호를 보지도 않고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5,000원짜리 종이 쪽지가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줄은 그때 몰랐습니다. 집에 돌아와 소박한 저녁을 먹고 그는 TV를 켰습니다. 로또 추첨 방송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한번 확인이나 해볼까? 주머니에서 로또를 꺼내 들었습니다. 첫 번째 번호가 나옵니다. 맞네. 두 번째, 세 번째.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합니다.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까지 모두 일치합니다. 보너스 번호까지. 손이 떨립니다. 이게 무슨. 다시 확인하고 또 확인합니다. 틀림없습니다. 1등입니다. 화면에 당첨 금액이 나옵니다. 30억 원. 그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평생 모은 돈이 5천만 원 정도인 그에게 30억이라는 숫자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금액이었습니다.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로또 용지를 꼭 쥔 채 새벽까지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 돈으로 뭘 할까? 아이들한테 나눠줘야 하나? 박사까지 시켜놨지만 서울에서의 생활이 만만치 않다는 걸 압니다. 집값도 비싸고 결혼 준비도 해야 하고. 아침 9시 은행 문이 열리자마자 달려갔습니다. 당첨 확인 과정을 거쳐 실제로 입금될 금액은 세금을 제하고 약 21억 원. 그래도 엄청난 돈입니다. 통장에 찍힌 숫자를 보며 현실감이 들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듭니다. 민수야, 아빠다. 아빠, 무슨 일이세요? 요즘 연구 때문에 바빠서. 아니, 그게 아니라 아빠가 말이야. 로또에 당첨됐다. 전화기 너머로 짧은 침묵이 흐릅니다. 네.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1등에 당첨됐어. 30억. 민수의 목소리가 갑자기 높아집니다. 진짜요? 농담 아니시죠? 와, 대박. 아빠, 축하드려요.
정말 정말 축하드립니다. 기쁨이 넘치는 목소리에 김철수 씨도 기분이 좋아집니다. 민준이한테도 알려야겠다. 작은아들에게도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빠, 형한테 들었어요. 로또 당첨되셨다고요? 진짜예요? 그래, 아빠도 믿기지가 않는구나. 와, 이거 완전 대박이잖아요. 우리 아버지 정말 복 받으실 만하셨어요. 평생 고생만 하셨는데 두 아들과의 통화를 마치고 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아이들이 진심으로 기뻐하는 것 같아 뿌듯했습니다. 그래, 이 돈으로 아이들한테 보답해야지. 결혼자금도 주고 집도 사주고. 그런데 저녁 무렵 큰아들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아빠, 저 말씀드릴 게 있어서요. 그래, 뭔데? 저희 연구소에서 독립연구실을 차리려면 투자금이 필요한데요. 대략 5억 정도면 가능할 것 같아요. 아빠, 저한테 투자해 주실 수 있으세요? 김철수 씨는 잠시 당황했지만 대답했습니다. 그래, 내 미래를 위한 거라면 당연히 도와줘야지. 정말요? 감사합니다, 아빠. 아, 그리고 제가 서울에 아파트를 하나 받았는데 거기도 8억 정도 들어가거든요. 지금 집값이 계속 오르고 있어서 지금 사두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전화를 끊고 나니 뭔가 찜찜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축하한다는 말보다 돈 이야기가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아니야, 아들이 필요한 거겠지.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밤 10시, 이번엔 작은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빠, 주무시고 계셨어요? 민준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밝습니다. 아니, 앉았다. 무슨 일이냐? 아빠, 저도 형처럼 말씀드릴 게 있어서요. 제가 결혼 준비 중인 거 아시잖아요. 근데 장인어른 되실 분이 신랑 집에서 집을 마련하는 게 예의라고 하시더라고요. 김철수 씨는 이미 예상했다는 듯 조용히 듣습니다. 얼마나 필요한데? 강북 쪽으로 전셋집 보고 있는데요. 5억 정도 필요해요. 그리고 결혼식이랑 신혼여행, 살림 장만하는 거 다 합치면 6억 정도 더 필요할 것 같아요. 6억이나? 목소리에 놀람이 묻어납니다. 아빠, 형도 받는다면서요? 저도 공평하게 받아야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저는 결혼도 해야 하는데 오히려 제가 더 받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 순간 김철수 씨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형제가 서로 통화했고 돈을 비교하고 있었던 겁니다. 민준아, 너희 형하고 통화했구나? 네, 그럼요. 형이 얼마 받는지 알아야 제가 손해 안 보죠. 아빠, 공평하게 해주셔야 해요. 전화를 끊고 김철수 씨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마음 한구석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아들들이 당첨 소식을 듣고 기뻐한 건 아버지 때문이 아니라 돈 때문이었던 걸까요? 다음 날 아침 큰아들에게서 장문의 카톡이 왔습니다. 아빠, 어젯밤에 민준이랑 통화했는데요. 동생이 8억이나 받겠대요? 그럼 저는 얼마 못 받는 건가요? 제가 먼저 말씀드렸는데 왜 동생이 더 많이 받아요? 저도 박사학위까지 받았고 형으로서 동생보다 5년 먼저 공부했는데 최소한 10억은 받아야 공평한 거 아닌가요? 그리고 오후에는 작은아들에게서도 메시지가 날아왔습니다. 아빠, 형이 돈 더 달라고 했다면서요? 그럼 저는 적어도 10억은 받아야겠네요. 제가 결혼도 해야 하고 형보다 서울 생활비가 더 들어가거든요. 근데 아빠, 21억밖에 없다고요? 그럼 형이랑 반반 나눠야죠. 각자 10억씩? 아, 그럼 저 모자라는데. 아빠, 1억은 빌려주실 수 있으시죠? 김철수 씨는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휴대폰을 꺼버리고 싶었습니다. 그날 하루 종일 두 아들에게서 번갈아 가며 전화와 문자가 쏟아졌습니다. 형이 얼마 받는데요? 동생한테 더 주면 전 어떡하라고요?
아빠는 저를 안 좋아하시나 봐요? 저녁 무렵 두 아들이 동시에 영상 통화를 걸어왔습니다. 화면에는 두 아들의 얼굴이 나란히 보였습니다. 그들은 함께 있었던 겁니다. 아빠, 우리가 서울에서 만나서 이야기 좀 했어요. 민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솔직히 21억을 둘이서 나누면 10억씩밖에 안 되잖아요. 그건 너무 적어요. 민준이 끼어듭니다. 아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한 게 있는데요. 아빠는 이제 나이도 드셨고 혼자 사시잖아요. 많은 돈 필요 없으시잖아요. 1억 정도만 갖고 계시고 나머지 20억을 우리한테 주시면 안 될까요? 우리가 10억씩 나눠 가지면 딱 좋을 것 같은데. 김철수 씨는 화면 속 두 아들을 말없이 바라봤습니다. 그 순간 43년간 공장에서 기름때 묻혀가며 일했던 날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도시락을 싸던 날들, 야근 수당을 받기 위해 밤 12시까지 일하던 날들, 주말에도 쉬지 않고 아르바이트를 했던 날들. 민수야, 민준아.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너희들, 아빠한테 뭘 배운 거니? 네. 무슨 말씀이세요? 민수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짓습니다. 아빠는 평생 돈 때문에 너희들을 키운 게 아니야. 너희가 배우고 싶은 걸 배우고 하고 싶은 일을 하길 바랐던 거야. 아빠, 그건 알죠. 근데 지금은 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아빠가 30억이나 당첨됐는데 당연히 자식들한테 주셔야죠. 민준의 말에 김철수 씨의 심장이 또 한 번 내려앉았습니다. 너희들은 아빠가 당첨됐다는 소식을 듣고 진심으로 기뻐한 게 아니었구나. 그저 돈만 보였던 거지. 아빠, 왜 그러세요?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민수가 항변합니다. 형제끼리 공평하게 나눠받자는 게 뭐가 잘못된 거예요? 김철수 씨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공평? 너희는 지금 누구한테 공평을 이야기하는 거니? 43년간 하루도 빠짐없이 공장에 다니며 너희를 키운 아빠한테? 그래서 저희가 감사하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아빠는 돈이 있으시잖아요. 우리한테 나눠주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나눠주면 된다. 김철수 씨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너희 엄마가 돌아가셨을 때 민수 너는 9살이었어. 민준 너는 6살. 그날 이후로 아빠는 너희를 위해 평생을 살았다. 내 삶은 없었어. 오직 너희가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뿐이었지. 화면 속 두 아들의 표정이 조금 굳어집니다. 아빠가 대학 갈 때 등록금 얼마인 줄 알아? 한 학기에 400만 원. 너희 둘 다 8년씩 다녔으니 1억이 넘어. 거기에 생활비, 책값, 학원비. 아빠는 그 돈을 어떻게 마련했는지 알아? 그건 아빠가 일하셔서. 민준이 작게 대답합니다. 일해서? 그래, 일해서 벌었지. 하루 12시간씩 주 6일 일하고 일요일엔 아르바이트 나갔어. 명절에도 설날에도 쉬지 않았지. 근데 너희는 지금 그 아빠한테 1억만 갖고 계시고 20억 주세요라고 하는 거니? 아빠, 그럼 우리가 나쁜 자식이라는 거예요? 민수가 목소리를 높입니다. 우리도 박사까지 했어요. 아빠 기대에 부응했다고요. 기대에 부응? 그게 돈 받을 자격이 되는 건가? 너희는 너희가 하고 싶은 공부를 한 거야. 아빠는 그저 그 길을 열어준 것 뿐이고. 그럼 우리한테 한 푼도 안 주시겠다는 거예요? 민준이 따지듯 묻습니다. 그 질문을 듣는 순간 김철수 씨는 모든 게 명확해졌습니다. 아들들은 변했습니다. 아니, 어쩌면 원래 이랬을지도 모릅니다. 그저 아버지가 보고 싶었던 모습만 봤던 건 아닐까요? 민준아, 민수야. 아빠는 너희들한테 실망했다. 화면 속 두 아들의 눈이 커집니다. 아빠, 무슨 말씀이세요? 실망? 민수가 당황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저희가 뭘 잘못했다고 그러세요? 부모가 자식한테 재산 물려주는 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김철수 씨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당연한 거라. 민수야, 아빠가 너를 대학에 보낼 때 뭐라고 했는지 기억하니? 글쎄요. 잘 모르겠는데요. 아빠가 말했어. 내가 하고 싶은 공부 마음껏 해라. 돈 걱정은 아빠가 할게. 그랬지. 네, 그래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감사? 진짜로? 김철수 씨의 목소리에 서러움이 묻어납니다. 진짜 감사했으면 당첨 소식 듣고 첫마디가 아빠, 이제 편하게 사세요 였어야 하는 거 아니니? 근데 너희가 한 건 뭐였어? 저한테 얼마 주실 건가요? 였잖아. 민준이 끼어듭니다. 아빠, 그게 아니라 우리도 서울에서 살기 힘들어요. 집값도 비싸고 물가도 비싸고 아빠가 도와주시면 안 돼요? 도와주면 안 되냐고? 김철수 씨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민준아, 너 작년에 아빠한테 뭐라고 했지? 작년요? 너 결혼 이야기 나왔을 때 아빠가 축의금 얼마 보낼까? 물었더니 뭐라고 했어? 아빠 괜찮아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아빠는 건강만 챙기세요. 그랬잖아. 그땐 참 기특하다 생각했는데 화면 속 민준의 얼굴이 붉어집니다. 그건 그때는 아빠한테 돈이 없으셨잖아요. 지금은 있으니까 달라는 거구나. 결국 돈이 생기니까 아빠한테 손 벌리는 거지. 아빠,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민수가 화를 냅니다. 저희가 뭘 잘못했다고요? 부모 재산 받는 게 뭐가 나빠요? 나쁜 게 아니야. 김철수 씨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근데 방법이 잘못됐어. 너희는 아빠를 생각하지 않았어. 오직 돈만 받지. 형제끼리 누가 더 많이 받나 싸우고 아빠한테는 1억만 남기라고 하고 그럼 아빠는 혼자 21억을 다 쓰실 건가요? 민준이 따집니다. 저희는 아빠 자식인데 한 푼도 못 받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김철수 씨는 결심했습니다. 그래, 한 푼도 못 받는다. 뭐라고요? 두 아들이 동시에 소리쳤습니다. 아빠, 농담이시죠? 농담 아니야. 너희한테는 한 푼도 안 줄 거야. 왜요?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요? 잘못한 게 없다고 생각하는 게 바로 잘못이야. 김철수 씨는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아빠는 너희를 키우면서 단 한 번도 나중에 뭘 받으려고 키운 적이 없어. 그저 너희가 행복하길 바랐을 뿐이야. 근데 너희는 지금 아빠를 ATM 기계처럼 대하고 있어. 돈 나오는 기계. 아빠, 너무하시네요. 민수가 울먹입니다. 저희가 그렇게까지 나쁜 자식이에요? 나쁘다는 게 아니야. 그냥 실망스러운 거야. 너희가 돈 앞에서 이렇게 변할 줄 몰랐어. 화면 속 두 아들은 말이 없습니다. 앞으로 연락하지 마라. 그날 밤 김철수 씨는 오랜만에 깊은 잠에 들었습니다. 마음이 아프면서도 동시에 후련했습니다. 43년간 짊어졌던 짐을 내려놓은 기분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일찍 일어나 오랜만에 산책을 나갔습니다. 동네 뒷산을 오르며 생각했습니다. 이 돈으로 뭘 할까? 아들들에게 주지 않기로 한 이상 이 돈을 어떻게 써야 의미 있을까? 걷다 보니 어느새 산 정상에 도착했습니다. 내려다 보이는 마을 풍경이 평화로웠습니다. 그때 옆에서 누군가 말을 걸었습니다. 철수 씨, 정말 훌륭한 결정이십니다. 하지만 아드님들과는 정말 연락을 끊으실 건가요? 네, 그래야 할 것 같습니다. 돈 때문에 변한 아이들을 보고 싶지 않아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복지관 기부 소식이 지역신문에 실렸습니다. 익명의 기부자
지역 복지관의 10억 원 쾌척 기사를 보며 김철수 씨는 잔잔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복지관은 새 건물을 매입하고 더 많은 어르신들을 돌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는 남은 돈으로 시골 마을을 찾아다녔습니다. 조용하고 공기 좋은 곳, 텃밭을 가꿀 수 있는 곳, 며칠간의 탐색 끝에 전라남도의 작은 마을을 발견했습니다. 산으로 둘러싸인 평화로운 곳이었습니다. 여기다. 그는 500평 정도의 땅을 샀습니다. 3억 원. 그리고 아담한 집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집을 지으면서 그는 행복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공사 현장에 나가고 인부들과 함께 점심을 먹고 저녁엔 마을 어르신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철수 씨, 서울에 자식들 있다며요? 왜 혼자 사시려고요? 글쎄요, 혼자가 편해서요. 집이 완성되었습니다. 마당에는 텃밭을 만들었고 작은 연못도 팠습니다. 거실 창문으로는 산이 보였고 뒤뜰에는 감나무와 대추나무를 심었습니다. 평생 꿈꿔왔던 집이었습니다. 이사한 지 2주가 지난 어느 날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큰아들 민수였습니다. 2달 만에 처음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잠시 망설이다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아빠, 저예요. 민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조심스럽고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무슨 일이냐? 아빠, 죄송합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신문 봤어요. 복지관에 기부하셨다는 거, 그리고 집도 파셨다는 얘기 들었어요. 아빠가 어디 계신지 몰라서. 김철수 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빠,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돈 때문에 눈이 멀었어요. 아빠가 평생 저를 위해 희생하신 거 알면서도 저는 돈만 봤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전화기 너머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김철수 씨는 여전히 말이 없었습니다. 아빠,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제가 아빠 찾아뵙고 싶어요. 이제는 정말 아무것도 바라지 않아요. 그냥 아빠 얼굴 한 번만 보고 싶어요. 민준이는? 동생도 많이 반성하고 있어요. 근데 동생은 아직 아빠한테 전화할 용기가 안 난대요. 저도 오늘 몇 번이나 전화기 들었다 놨다 했어요. 김철수 씨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마당에 심은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고 있었습니다. 민수야. 네, 아빠. 아빠는 너희한테 화가 났던 게 아니야. 실망했던 거야. 알아요. 이제 알아요. 돈이 사람을 변하게 만든다더니 정말 그렇구나 싶었어. 내가 평생 가르치려 했던 게 뭔지 너희는 몰랐던 것 같아. 아빠, 이제는 알아요. 늦었지만 정말 죄송해요. 김철수 씨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민수야, 아빠는 시골에 작은 집을 지었어. 텃밭도 있고 연못도 있지. 평생 꿈꿔왔던 집이야. 여기서 조용히 살 거야. 네. 아빠 행복하세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너희들 잘 살아라. 돈 없어도 마음 부자로 살고 사람을 돈으로 판단하지 말고 살아. 네, 아빠. 명심할게요. 전화를 끊고 김철수 씨는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저녁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였습니다. 그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진짜 내 인생을 살아보자. 65년을 남을 위해 살았습니다. 이제 남은 인생은 자신을 위해 살 것입니다. 10억은 복지관에, 3억은 집에, 그리고 남은 8억은 조용히 저축해뒀습니다.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쓸 것입니다. 마을 어르신들과 함께 일상을 나누며 지내고 텃밭에서 기른 채소로 김치도 담그고 복지관에 봉사도 나갑니다. 돈이 많다는 걸 아무도 모릅니다. 그저 평범한 할아버지로 살아갑니다. 어느 날 우편함에 편지가 하나 들어 있었습니다.
민수와 민준이가 함께 쓴 편지였습니다. 아빠, 우리 정말 반성하고 있어요. 아빠가 복지관에 기부하신 거 정말 자랑스러워요. 우리도 이제부터 봉사활동 시작했어요. 돈보다 중요한 게 뭔지 배우고 있어요. 사랑합니다, 아빠. 김철수 씨는 편지를 접어 서랍에 넣었습니다. 언젠가는 용서할 수 있을까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는 행복했습니다. 30억이라는 큰 돈이 그에게 준 것은 물질적 풍요가 아니라 진정으로 소중한 게 무엇인지 깨닫게 해준 계기였습니다. 해가 완전히 졌습니다. 별들이 하나둘 떠오릅니다. 김철수 씨는 마루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여보, 당신 말이 맞았소. 돈보다 마음이 더 중요하다고 했던 말. 이제야 아이들도 알게 될 것 같소. 밤하늘의 별 하나가 유난히 밝게 빛났습니다. 마치 아내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김철수 씨는 평화로운 미소를 지으며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하루가 펼쳐질까요?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김철수 씨는 이제 진정으로 자유롭고 진정으로 행복합니다. 돈이 아니라 마음의 평화를 찾았으니까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인생에서 가장 큰 당첨이었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김철수 씨의 집 마당은 이제 마을에서 가장 아름다운 정원이 되었습니다. 봄에는 개나리와 진달래가 피고 여름에는 토마토와 오이가 주렁주렁 열리고 가을에는 감과 대추가 익어갑니다. 마을 사람들이 종종 들러 텃밭 농사 이야기를 나누고 갑니다. 복지관은 새 건물로 이전했고 입구에는 작은 명패가 붙어 있습니다. 김영의 여사를 기리며 마이너스 익명의 기부자 김철수 씨가 돌아가신 아내의 이름으로 기부한 것입니다. 관장님만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어느 추석 명절, 김철수 씨는 혼자 차례상을 차렸습니다. 여보, 올해도 혼자 지내네요. 괜찮소? 이제 익숙해졌소. 그때 대문 밖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나가보니 민수와 민준이가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과일 바구니를 들고 두 사람 모두 머리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아빠, 추석인데 혼자 계실까봐. 민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김철수 씨는 한참을 두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1년 만에 보는 얼굴들. 많이 야위었습니다. 들어오너라. 차례를 지내는 동안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절을 하고 밥을 올리고 조용히 엄마를 추억했습니다. 차례가 끝나고 송편을 먹으며 민준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아빠, 저 결혼 파혼했어요. 뭐? 장인어른 될 분이 제 경제력을 따지더라고요. 결혼이 그런 게 아니잖아요. 아빠가 그렇게 가르쳐 주셨는데 저는 돈만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정리했습니다. 민수도 거들었습니다. 저도 연구실 차리는 거 포기했어요. 욕심이었어요. 지금 있는 곳에서 최선을 다하는 게 맞는 것 같아서요. 김철수 씨는 송편을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그래서 후회하느냐? 아니요. 두 아들이 동시에 대답했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어요. 아빠, 돈이 전부가 아니더라고요. 그걸 이제야 알았어요. 너희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에 뭐라고 했는지 아니? 김철수 씨가 물었습니다. 모르겠어요. 저희가 어렸을 때라. 엄마가 말했어. 여보, 아이들한테 돈을 많이 물려주지 못해도 괜찮아요. 대신 바른 마음을 물려줘요. 그게 진짜 유산이에요. 그랬지. 두 아들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아빠, 죄송해요. 그리고 사랑해요. 김철수 씨는 두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거칠고 투박한 손이었지만 그 안에는 43년간의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나도 사랑한다. 그리고
자랑스럽다. 너희가 스스로 깨달았다는 게. 그날 저녁 세 부자는 오랜만에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텃밭에서 기른 채소로 만든 소박한 저녁이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맛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들들이 떠나며 민수가 물었습니다. 아빠, 남은 돈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조금씩 쓰면서 살다가 나중에 필요한 곳에 기부할 거야. 너희한테? 걱정 마라. 아빠가 죽으면 이 집이랑 땅은 너희 거다. 그걸로 충분할 거야. 아빠, 저희는 이제 돈 바라지 않아요. 민준이 말했습니다. 아빠가 건강하게 오래 사시는 게 더 중요해요. 김철수 씨는 웃었습니다. 그래, 그 마음이면 됐다. 그로부터 10년이 더 흘렀습니다. 75세가 된 김철수 씨는 여전히 건강하게 마을에서 살고 있습니다. 아들들은 명절마다 빠짐없이 찾아옵니다. 이제는 손주들도 데리고 옵니다. 할아버지, 우리 손주들 컸네. 손주들에게 텃밭 농사를 가르치고 감나무에서 감을 따주고 연못에서 물놀이를 시켜줍니다. 평범하지만 행복한 일상입니다. 어느 날 손주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할아버지는 부자예요? 응? 왜 그걸 물어보니? 아빠가 그러는데. 할아버지가 로또 당첨됐대요. 김철수 씨는 손주를 무릎에 앉히고 말했습니다. 그래, 할아버지는 부자란다. 와, 진짜요? 응. 근데 할아버지를 부자로 만든 건 돈이 아니야. 그럼 뭐예요?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고 건강하고 마음이 편한 것. 그게 진짜 부자란다. 손주는 고개를 갸웃거렸지만 언젠가는 이해할 것입니다. 김철수 씨가 평생 깨달은 것처럼. 저녁 노을이 집니다. 김철수 씨는 마루에 앉아 하늘을 바라봅니다. 여보, 잘 키웠소? 우리 아이들. 밤하늘의 별이 반짝입니다. 30억 원의 로또 당첨. 그것은 김철수 씨에게 돈이 아니라 인생의 진정한 의미를 가르쳐 준 선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물 덕분에 그는 진짜 부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보시면서 무슨 생각이 드셨나요? 돈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돈이 전부는 아닙니다. 가족 간의 사랑, 서로에 대한 존중, 그리고 마음의 평화. 이것들이 진정한 행복입니다. 혹시 지금 가족과 멀어져 계신가요? 오늘 한번 연락해 보세요. 사랑한다, 고맙다 한마디면 됩니다. 돈보다 귀한 건 바로 그 마음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소감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다음에도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